오늘은 백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얘기인데, 코로나 백신 치면은 부작용, 또 우리나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막 이런 뉴스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많이 나오니까요. 다른 거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처음에 코로나가 생겼을 때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맨날 보던 게 있어요. 코로나 이렇게 신규 확진자, 꼭 투자자 입장이 아니어도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한 거였죠.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인가 아니면은 좀 나아지고 있는가를 계속 봐야 됐어요. 우리 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새로 봐야 될 것이 전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백신을 접종을 시작했어요. 12월 14일 정도죠. 12월 14일부터 접종을 했으니까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맨날 신규 확진자를 확인하면서 일희일비하고 걱정하고 했었는데, 반대로 이 접종자 수를 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접종자 수가 지금 얼마가 되고 있을까요? 한 1,500 몇십만 명 정도 좀 되지 않았을까 해요. 지금 기준으로요. 근데 이게 하루에도 한 100만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있으면 2천만, 3천만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쉽게 맞을 수 있으면 순식간에 백신을 다 맞고 끝나겠죠.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아요. 지금 막 열심히 만들어서 배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이 한정돼 있고요. 백신이 배포되더라도 저온 유통도 잘 돼야 되고요. 백신을 접종하고 관리하고 하는 인력과 이런 수고가 상당합니다. 왜냐면 갑자기 뭐 미국 인구 뭐 수억 명이 맞아야 되니까요. 이게 쉽지 않죠. 그렇게 백신을 많이 한 번에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시작을 해본 것 같아요. 미국도 일간으로 맞는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미국의 목표는 12월 말까지 한 2천만 명이 맞는 거였어요. 전혀 그렇게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한 400만 명 맞았나요? 당연히 이제 심각성을 느끼니까요. 어떻게 할까를 다시 고민을 하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도 바꿔왔고요. 그렇지만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거를 되게 중요한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기부양책에 백신을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뭐 백신을 배포하는 방법과 이런 인력 그리고 지원에 대한 게 아예 예산으로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공약처럼 100일에 1억 명 이상을 맞추겠다고 공언을 하셨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걸 굉장히 집중하면서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기 시작을 했고요.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고요. 그래서 일간 접종자 수가 계속 올라오면 당연히 그게 쌓이면 누적 접종자 수잖아요. 누적 접종자 수가 지금 1,500만에서 3천만, 5천만이 언제 될 것인가를 먼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5천만 명? 이렇게 되면은 코로나 피해주들에게도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희망이 생기는 거죠. 미국 인구가 뭐 3억이 넘는다고 해도 아주 어린 연령대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집단 면역이 뭐 100% 다 맞아야 생기는 건 아니니까 2억 명 맞으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면역에 가까워질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계속 카운팅을 해보면서 집단 면역이 언제쯤 올 것인가. 근데 주식시장은 항상 먼저 반영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집단 면역에 다가가기 더 전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럼 몇 달을 또 앞당겨서 보면은 언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슬금슬금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을 보시면 엄청 앞서가잖아요. 희망을 먼저 갖고요. 그 희망이 꼭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작년 3, 4월에 죽을 것 같을 때 지수가 먼저 올라왔어요. 근데 결국은 그 지수는 많이 올라왔어요. 경기도 그때 3, 4월 생각보다는 많이 회복했어요. 약간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일간 접종자 수를 한번 계속 트래킹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간 접종자 수가 이렇게 올라오면 좋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코로나의 피해가 심했던 업종일수록 반대로 반작용으로 회복이 많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여행 관련, 항공 관련, 이제 이런 이동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러니까 항공도 있을 수 있고, 무슨 우버와 같은 이런 뭐 차량 이동도 있을 수 있고요. 여행 쪽에서는 투어 쪽에 뭐 회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투어 관련한 플랫폼 회사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요즘 뭐 에어비앤비도 상장이 됐는데요. 상장 이후에 나쁘지 않아요. 100조 원이 넘었고요.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많이 보던 뭐 트립 뭐 이런 느낌의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볼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동을 많이 하면 뭘 쓰죠? 지금은 전기차의 시대가 되겠지만 앞으로 아직은 석유를 쓰기 때문에 에너지 회사들이 반등이 있을 수 있죠. 미국의 위대한 투자자 워렌 버핏 형님도 이제 포기하신 옥시덴탈 뭐 이런 회사들이 이 저점 대비로 보면은 반등폭이 상당합니다. 물론 철강 뭐 소재도 다 올랐어요.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일 수도 있지만, 뭐 에너지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제 수요 회복할 수 있는 업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밖에 나가야 할 수 있는 거, 오프라인에서 그 유통업체들도 미국에서 특히 타격이 크죠. 그런 회사들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뭐 국내에도 뭐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재밌는 부분이 이제 엔터 기업도 될 것 같아요.
뭐 엔터 기업은 지금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대면이 없어도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발달했어요. 비대면 콘서트라든가 음원, 유튜브 많이 발달했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근데 그 부분이 없어지지 않으면서 플러스 알파로 기존에 하던 대면 콘서트가 이게 엄청 크잖아요. 큰 사업이잖아요. 그게 추가된다면은 이제 엔터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뭐 라이브 네이션, 그 회사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뭐 티켓팅 관련된 거죠. 플랫폼으로 괜찮은 회사인데 코로나 때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상당히 회복하고 있어요. 주가 반등 폭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백신만 충분히 빨리 올라온다면 이런 피해 많이 받았던 회사들도 반등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확실히 지금까지 예상보다 접종이 늦었던 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같이 접종이 빠른 나라들이 왜 그렇게 된 것인가 막 그런 연구도 막 하고 있고요. 근데 접종 속도 확실히 기대를 가지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도 주식이지만 백신이 빨리 우리나라도 배포가 되고 빨리 접종이 돼서 이런 어려운 시대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도 계속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코로나 신규 접종자 수를 그 추이를 계속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